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현재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도 시장이 빨리 들어와야 되느냐, 혹은 조금씩 물량을 뭐 조절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코스피가 고평가이냐, 혹은 뭐 적정한 가격인 것이냐, 혹은 뭐 지금도 쌌냐,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를 좀 가늠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현재 주도주인 뭐 2차 전지, 인터넷, 뭐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쪽 중에서 얘네 그 주도주들의 위치는 어디쯤 왔을까? 그러면 아직 뭐 좀 덜 오른 애들은 누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어제 방송의 내용을 보면 시장이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가 경기가 상승하는 이런 국면을 현재 지나고, 혹은 어떤 조정이나 어떤 과정들 이후에 시장은 다시 좀 어떤 큰 사이클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뭐 어떤 뭐 금융 장세, 뭐 실적 장세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통 요런 이런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들일 때 보통 시장이 PER이 확 높아집니다. 시장 PER이 확 높아지는데요. 이것이 이런 어떤 국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PER이 좀 진정이 돼야겠죠. 근데 이 PER이 진정이 되려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실적이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PER이 진정이 되면서 실적 장사로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2분기 어떤 실적들이 뭐 생각보다 뭐 나쁜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런 관점에서 현재 지수의 위치를 한번 좀 보겠는데요. 일단은 보면은 2018년도 아주 고점을 찍었을 때 2600포인트는 한 요 정도 남았겠죠. 요 정도 남았고, 코로나 이전의 어떤 고점은 넘어섰고요. 코스피가 일단 넘어섰고, 그럼 여기를 이 부근을 뭐 돌파하고 넘어갈까? 이런 어떤 좀 고민일 텐데, 당연히 뭐 이 2017년과 18년도 요때에 비하면은 아직도 주가의 위치, 지수 코스피의 위치는 아직 낮은 국면이지만 코로나 이전보다는 일단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카페에다가 요 내용을 좀 올렸는데, 그러니까 버핏 지수라고 하는 것을 좀 올렸는데, 이제 문의들이 좀 있더라고요. 버핏 지수, 그러니까 GDP 대비 시총 비율이 100을 넘어섰어? 고평가 구간에 진입했어? 그러면은 매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인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설명을 좀 들어보면, 이 버핏 지수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GDP와 시총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건데요. GDP 대비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GDP 대비해서 시총 비율로 주식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지표다라는 것이고, 이 GDP 비율이 낮으면 저평가, 높으면 고평가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GDP 비율이 1이 이렇게 100을 봤을 때 이 검은색이 100이라고 보면 과거 시장을 보면 이 100을 쉽게 넘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 100에서 고점을 맞았고, 2018년도도 이 100을 살짝 넘기고 바로 이제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 그 GDP 비율을 60에서 80 구간을 저평가 상태, 그러니까 여기 요 구간을 저평가 상태라고 얘기했고, 매수하기 아주 좋은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주 최적의 구간은 60을 깨는 구간은, 이 구간은 아주 매수하기가 아주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가 코스피 지수가 그 코로나가 한참 진행됐을 때 였는데요. 요거 한번 좀 잠깐 봐보면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면
요 언저리 때가 한 80을 깨지는 80 정도였고요. GDP 비율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요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요 언저리가 아마 60을 깨는 거였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때 3월 19일 날 이 언저리 때 60을 깼고 쑥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이 80을 넘어섰고 오늘은 GDP 비율 100%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초기에 탁 들어온 이런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이 100에서 120 구간을 이제 과열의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100 초반이니까 과열의 시작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과거의 모습을 보면 이 100을 쉽게 넘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018년도에 한번 세게 넘겼는데 곧장 내려왔고 지금도 이제 탁 넘기는 이 초입 구간 101이니까요. 이런 구간이다라고 했더니 이제 회원분들께서 좀 걱정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이 과열권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이 과열권을 볼 때 뭐 이 스토캐스틱으로도 보고 혹은 뭐 CCI로도 보고 하는데요. CCI도 한번 깔아볼까요? CCI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과열의 어떤 국면을 좀 보려고 하는 거고, 어떤 기본적인 분석으로도 과열권의 위치를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보면 일단은 GDP 비율, 그러니까 시가총액과 GDP 비율로 봤을 때는 과열권에 들어간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볼 때 이 두 지표로 봤을 때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게 CCI가 좀 빠르긴 하니까요. 2017년 초반 요 언저리 때부터 이제 과열권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왔고 얘는 2017년 좀 넘어서면서 이제 과열권에 들어왔던 것이죠. 요 구간을 보면 2017년도 요 초반이었었거든요. 근데 요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뭐 지금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CCI가 과열권에 들어왔고 스토캐스틱은 아직 과열권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요 상황과 과거의 요 상황은 조금 유사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막 오르는 장세였던 거예요. 대부분 막 오르는 장세였는데 요 뒤에 이 과열권이 한참 진행되는 이 구간이 요 구간이거든요. 이때가 어땠냐면 좋은 회사들,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이 아주 강하게 갔던 구간입니다.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요 앞전의 상황들은 이제 대부분이 다 빠져 있었고 대부분이 동시에 반등하는 구간이었고 요 구간은 이 두 번째는 실적 좋은 애들이 가는 구간들 그것을 이제 스토캐스틱이나 어떤 CCI로서도 확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이 어떤 CCI처럼 어떤 초기라면 GDP 비율처럼 정말 초기라면 바로 파는 게 아니고요. 이 과열권을 넘어서서 이 과열권이 끝나는 이런 이 구간,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은 저희가 사용하는 수치에서 이제 크로스가 나오고 이제 마무리되는 구간, 그리고 CCI는 기본값이 거의 작아지는 이 구간까지는 시장은 이만큼이 연결됩니다. 이 구간이 보면 거의 1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열권에 들어가고 나서도 1년 정도로 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수가 이 정도면 개별 종목들은 엄청났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작년이 아니죠. 벌써 3년 전인데요. 이때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있을 건데 저희가 요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요 언저리가 언제냐면 쌀쌀해진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요때는 분명히 과열권이고 시장이 강하지만 종목을 막 무섭게 매수하고 이러지는 못했고요. 짧게 좀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웬만한 회사들이 고평가 구간에 진입한 거는 알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을 비중을 조금씩 줄이지만 완전히 매도하지 않은 상황. 그리고 분명히 고평가인 회사인 건 알지만 추세적으로 너무 수급이 좋아서 계속 갈 것 같은 회사들은 조금씩 매수하고 한 20%, 25% 정도 되면 매도하고 나왔던 이런 구간인데요. 월간 차트를 보면 확실히 과열 구간에 진입하긴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연결돼서 스토캐스틱 과열 구간에 넘어간다면 정말 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GDP 그러니까 GDP 대비 시총 비율이 100이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매우 강한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봐야겠죠. 매우 강한 구간이니까 막 사야 되느냐 이런 건 아니겠죠. 뭐냐면 이 스토캐스틱으로 한번 볼게요. 이 스토캐스틱 이 중심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중심값 아래에 있을 때 2016년도 같은 이런 구간은 비중을 많이 실어야겠죠. 싸니까 많이 사는 거고, 근데 이렇게 과열권에 들어간 이런 구간은 비싸지면 물량을 덜어내야 하는 이런 구간입니다. 쌀 때는 많이 사고 비싸질 때는 도망 나와야 하는 구간. 근데 2017년도, 18년도에 주식을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이 요 구간 때 보통 대부분 주식을 시작했던 분들이라 한 2, 3년간 고생하시고 나서 주식시장을 떠난 분들이 많아요. 안 좋은 어떤 기억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잘 보면 분명히 지금은 이 아래에서,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충분히 많이 살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스토캐스틱이 넘어서 과열권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는 보유한 물량을 가지고 있던지 혹은 짧게 한다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든 줄이던지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반대로 한번 봐볼까요? 역으로 이 과열권 이 스토캐스틱으로 봤을 때 이 중심을 깨고 내려가는 이 구간, 그리고 이 중심에서 한 번 다시 또 하락했던 이 구간, 그리고 이 중심 아래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 때문에 하락했던 이 구간을 한번 연결해 보면 이 구간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던 구간들. 이 아래에서는 이 특기 구간, 그리고 그 아래에서 스토캐스틱이 이 과열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던 이런 구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게 좀 상승 구간이어서 좀 짧게 나와서 안 보이는데 CCI로 보면 요 구간이죠. 요 구간, CCI로 보면 요 구간, 이 구간은 매우 무섭게 하락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락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몰라요. 이런 것이죠. 다시 정리해 보면 여기를 잘못했네. 여기를 고평가 구간, 저평가 구간이라고 나눠보면 이게 주가가 이렇게 왔다가 저평가 구간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저평가 구간이 어느 정도 투매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하락하겠죠. 근데 이것이 바로 갈 수도 있지만 한참을 가다가 나중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나오는 거 확인하고 진입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평가 구간으로 들어선다고 바로 빠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는 부분까지는 홀딩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좀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시장들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고평가 영역들이 있습니다. CCI로 보면 고평가 영역일 때 시장은 매우 강하지만 그 고평가 구간이 끝나면, 과열 구간이 끝나면 아주 강한 하락이 이렇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기 지금 월간 차트라서 잘 안 보이는데요. 고평가 기간이 끝나면 아주 강한 하락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행복과 어떤 불행은 뭐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듯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고, 거꾸로 이런 저평가 구간 이후에는 항상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평가 구간이 지나면 굉장히 큰 상승.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비쌀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주 싸지고 저평가 구간일 때는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이런 것으로 시장을 좀 대응하는 게 전체적인 내 어떤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절하는 데는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현재 주도주들을 좀 보면 일단은 뭐 2차 전지라고 하면 삼성 SDI가 있고, 이거 좀 크게 볼까요? 삼성 SDI가 있고 LG화학이 있죠.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평가 구간으로 이미 다 들어오기 시작했죠. CCI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주 강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구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위태위태한 구간.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CCI는 이미 고평가 구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고평가 과열권에 들어오기 아주 초입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대부분 가격이 싸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비싸지고 있는 과정인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미 고평가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 저희는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밑에서 들어왔어야겠죠. 이런 낮은 구간에서. 근데 지금 한참 진행된 구간에서 들어간다면 짧게 봐야겠죠. 이렇게 고평가가 한번 있고 난 다음에는 강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강한 하락 혹은 어떤 조정 이후에 다음에 새롭게 진입한다든지 뭐 이렇게 전략을 세워야겠죠. 카카오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죠. 카카오나 네이버나 차트의 모습은 거의 똑같고요. 그 다음 제약바이오를 보면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을 먼저 볼까요? 셀트리온은 CCI는 과열권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아직 스토캐스틱은 과열권 이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꼭 과열권에 꼭 다 들어오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열권의 초기가 바로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CI가 강하게 어떤 과열권에 들어왔을 때는 조심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이런 과매도 구간일 때는 비중을 늘려야 하는 뭐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과열권이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스토캐스틱도 벌써 과열권입니다. 조심해야겠죠, 충분히. 하지만 이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시세가 끝났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과열권 이후에 얼마나 많이 더 진전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전되는 이 구간, 이 과열권이 커지는 이 구간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 구간은 밸류로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수급과 어떤 추세로서 기술적 분석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품의 영역은 계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는 2차 전지, 인터넷,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을 봤는데요. 지금 안 본 것은 반도체 쪽을 봐야겠죠. 근데 반도체는 좀 느낌이 약간 달라요. 보면은 반도체의 대표주라고 하면 사실 뭐 삼성전자가 있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일 텐데 삼성전자는 과열권이 이제 코로나 이전에 한번 생겨서 정말 강하게 좀 갈 줄 알았는데 좀 꺾이는 부분이 있었고 다시 과열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스토캐스틱은 아직 여전히 과열권에 도달하지 않은 이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 중에서 삼성전자는 다른 주도주에 비해 좀 약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약해요. 한번 코로나 이전에 과열권에 진입했는데 그 이후에는 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게 하락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중심선까지 깨고 내려가면 한번 강한 하락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강한 하락. 이 중심선을 깨고 내려갈 때는 투매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 투매 다음에는 강한 상승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회사는 좋은 회사인데요. 비교하면 안 좋아지는 회사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이 주도주들에 비해서 주가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비교를 당하면 수익률로 보면은 안 좋아 보이지만 회사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투자하기도 적립식으로 혹은 분할로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SK 하이닉스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조금 약간의 뉘앙스 차이를 조금 아셔야 될 텐데 뭐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시크릿컬의 영역인 어떤 메모리 반도체의 영역이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삼성전자. 근데 여기에 더해서 통신 장비라든지 어떤 비메모리라든지 어떤 신산업 이런 쪽에 어떤 다변화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낫죠. 근데 SK 하이닉스는 전적으로 반도체죠. 특히 이제 D램,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중에서도 D램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왜냐면 일단 이 기업 자체의 내용만으로 좀 본다면 2분기는 비록 좀 좋은 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3분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수요가 좋았던 서버가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램의 어떤 스파트 프라이스가 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진짜로 고정가까지 꺾여버릴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불안한 어떤 조금 업황의 흐름이 좀 보이는데 다만 하반기를 지나고 내년 상반기로 가면 다시 뭐라 할까요? 드램 공급이 부족해지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수요 회복이 물 감안하면 사실 지금이 안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하기에는 오히려 적당할 수도 있는 이런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일단 이런 SK 하이닉스의 어떤 내용은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근데 이것이 조금 더 빨리 회복이 되려면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 어떤 모멘텀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가장 첫 번째는 뭐라고 할까요? 경기 부양책이 논의 중인 경기 부양책이 무언가를 이렇게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어떤 매크로 하방에 대한 어떤 확신이 조금 더 생길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려 보면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일단 하나 이렇게 설명해 보면 이게 뭐냐면 반도체 재고 지수인데요. 파란색이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쫙 올라가면서 고점을 만들고 재고가 다시 줄면서 주가도 역시 하락했는데 이게 지금 뭐라고 하나요? 이 저점을 통과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재고가 한국 반도체 재고 지수가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 검정색이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산업 가동률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검정색이 이렇게 해서 탁 올라왔습니다. 요 끝이 이렇게 탁 올라왔는데 가동률이 회복을 시도하고 있어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큰 사이클이 나오기 이전에 이런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최근의 걸로 보면 2016년, 그러니까 2017년 초반에 재고 사이클이 바닥에서 가동률이 올라올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한 반등을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재고 지수가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산업 가동률이 올라오면 강한 상승을 지금의 어떤 다른 업종 주도주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경기 부양책이라는 것이 통과되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저는 충분히 좋은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현재 매우 싸요. 매우 쌉니다. 저희는 9만 원 아래는 지금 현재 8만 원 초반인데요. 9만 원 아래는 그냥 사도 되는 가격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 5만 원 가까이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배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만 원인데 한 15만 원 정도면 2배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는 것이죠. 저는 매우 어떤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추세, 어떤 모멘텀 투자자에게는 지금 조금 답답한 모습일 수 있죠.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실제로 하락하고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일간 차트로 이렇게 보는 분들은 뭔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볼 때 뭔가 이렇게 패턴들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빠지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현재 여기 뭐 매물대들이 많은데 이걸 깨고 내려가면 어떡하지?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다는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내용들. 근데 그것들은 실적이 변하고 어떤 환경이 달라지면 수급은 금방 달라지는 겁니다. 수급이 달라지면 차트가 변하고요. 그 때문에 그런 것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가치에 좀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일단 SK하이닉스는 쌉니다. 매우 싸고 비록 하반기가 조금 업황이 어둡긴 하지만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가 이렇게 쌀 때는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다면, 그러면은 그 구간을 지나면 이렇게 좋은 어떤 과정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나쁘지 않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어디 있나요? 삼성전자 여기 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때 이렇게 좀 샀다가 요때 한 번에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갑자기 튀어 올라가서. 근데 요 당시 때 한 6만 5천 원 정도까지 봤던 어떤 적정 주가가 조금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한 조금 더 6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옴으로써 목표 주가에 근접했나? 이제부터 과열권에 들어가나 싶어서 일단 물량을 좀 줄이고, 나머지 물량은 스토캐스틱의 어떤 추세나 어떤 이 과열의 어떤 상태를 보고서 홀딩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삼성전자보다 저는 SK하이닉스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훨씬 싸기 때문에 매수하기에 매우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대신에 당장 주도주 현재의 어떤 뭐 2차전지나 제약바이오처럼 강한 어떤 것들은 당장은 나오지 않겠죠. 좀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고 싸지는 과정에서 물량을 더 늘려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좋게 보시고, 그래서 항상 이제 요렇게 확인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무언가가 이렇게 종목이든 종목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실적이 우상향하는 이 회사가 있는데, 실적이 우상향하는데 주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실적이 우상향하는 게 담보되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다시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혹은 쌀 때 비중을 늘리고 비쌀 때 비중을 좀 줄이고, 다시 이렇게 왔을 때 줄였던 비중을 다시 좀 늘리고 또 비중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다른 주도주들은 뭐 2차전지, 인터넷, 뭐 전기차 뭐 이런 쪽은 다 이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위험은 높죠. 매우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신규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오히려 좀 길게 보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히려 훨씬 훌륭할 수 있다. 안전하게. 그러니까 마치 뭐 불나방처럼 아주 강한 무언가를 쫓으면 주식이 너무 위험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험한 주식을 위험하게 대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주식을 하시려면 안전하게 주식을 하셔야죠. 좋은 회사가 쌀 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일단은 시황관들이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무언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이렇게 방송을 하고요. 최대한 카페에다가 혹은 텔레그램에다가 이렇게 좀 의견을 계속 좀 남기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적이 이제 거의 다 발표가 끝나면 그거 한번 다시 정리해서 최고의 회사들을 좀 추려내겠습니다. 최고의 회사라면 실적이 우상향하는데 싼 놈들이 최고의 회사인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최고의 회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좀 지금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카페에는 글 쓸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아마 실적들을 점검하는 기간에 좀 바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끝나면 다시 회원분들과 통화도 1대1로 하고 상담도 다시 해보고 뭐 이렇게 카페 리포트도 업데이트하고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주말인데 내일 주말이 잘 지났으면 좋겠고 비도 좀 빨리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